김경률 불출마는 이걸로 끝난 거죠. 용산 직할 체제. 예, 뭐 다른 사람이 뭐 지금 이제 뭔가, 우리가 일면에서 이렇게 예.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면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그렇죠.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장 불출마 선언인데요. 예, 다른 사람들이 뭐 비대위원이죠. 아, 비대위원. 자, 이게 지금 잘못됐다, 뭐 이게 왜 이러냐, 뭐 이런 말은 없습니까 혹시 신문에서? 아, 신문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김경률 그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이 왜 이루어진 거냐. 앞서 한겨레신문하고 경향신문 기사 제목을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결국 윤신공천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윤신공천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거 사천 아니야? 왜냐면 마포울의 한동훈 위원장이 이 사람이 출마할 겁니다. 그리고 손 바짝 들어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영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 제기를 얘기하면서 이거 사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결국 대통령실에서 할 말은 없으니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결국 윤한대전이 발생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해서 친윤계 쪽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비대위원은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공천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한동훈 위원장 무서워가지고 잘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오후에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고 끝에 내린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내 결심이다 그러면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알렸고요. 마포울 선거구를 포함한 40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인지 김건희의 승리를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김경률 같은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계속 좀 제기하고 그거를 여당이 끌어안아 줄 수 있다면 그게 중도 확장 그리고 포용 뭐 이런 전략 아니었어요. 제가 스테레오타입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민주당에 요구했던 게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결정이 외부의 영향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분위기가 이건 아닌데 내가 그냥 결단을 할 거야 예. 이렇게 생각한 건지 압박을 받았는지 예. 이게 중요한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당과 상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꼬리자르기죠. 장도영 제가 사무총장은 보기에는. 예. 총선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결정이다. 이것도 당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얘기한 발언이고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공교롭게 제가 어제 TV 나갔는데 바로 직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인터뷰를 하는 거를 출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당의 화합과 결속의 장애 요소가 될까봐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서 과연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는 거겠죠.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경향신문 같은 경우가 사설에서도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제목이 예. 이제 김건희 공격한 김경률의 불출마 윤신공천 예고편인가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결국은 요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요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뒤에 좀 공천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그 대통령실에 선이 다 있는 지금 이 참모 출신이라든가 또 검사 출신들이 지금 편한 자리에다가 다 공천 신청해 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실하고 모종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벌써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 보니까 이 공천을 둘러싼 어떤 그런 힘겨루기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밀리는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신문 기사를 잘 보면은 이걸 가지고도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해석이 있고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쭉 밀리나 봐. 그러니까 역시 윤신공천이 되겠지.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한 이제 장동영 사무총장의 말에서 이제 약간 가시를 찾는 그런 어떤 시각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결국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나를 내준 거지 않습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을 대립적인 관계로 본다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를 하나를 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취할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지금. 그 하나가 뭘까요? 그렇다는 건 어쨌든 공천에서 예를 들면은 그 소위 말하는 윤심 공천을 일부라도 거부할 명분을 취하게 된 거 아니냐.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희망적 사고인데 아무튼 뭐 이렇게 보는 신문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시각을 다 설명하는 신문도 있고 예를 들면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양쪽 시각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보수 언론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과연 양쪽에 어느 쪽이 될 것이냐를 이런 경우에는 저 같으면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근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는 전 상당히 의문으로 보는 게 지금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야 이 예를 들면은 윤심 공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컷오프에 지금 관여하는 채점 매기는 사람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비서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채점 매길 때 현역 의원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채점할 거냐?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뭐 여러모로 뭐 이런 이 신문들이 기대하는 구도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전 그게 오버랩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한테 당대표는 하고 네. 울산에서 출마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됐는데. 네. 네. 근데 정반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 그만둬 이렇게 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 그만둬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당대표 그만두고 저 총선 출마할래요? 이렇게 가서 그렇죠.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 공천도 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사실 비대위원장 내려놓고 비대위원 내려놓고 비대위원 내려놓고 진짜 장이라 그러지 자꾸 장을 좋아하시나 봐요. 고추장 좋아해. 평론위원장으로 하시죠. 앞으로 위원장 하는 거. 김성환 평론위원장. 김성환 평론위원장 네. 계속 말씀하시죠. 그거 괜찮은데. 네. 평론위원장. 저 하나 달아줘요. 예. 하여튼 그 비대위원은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윤심 쪽에서 그러니까 윤핵관 쪽에서는 비대위원 내려놓고 총선 출마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하여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앞으로 언급하면 총선 다 없을 줄 알아. 네. 누가 경로했을지도 몰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실의 요로를 통해서 이건 정리하고 갑시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김건희 여사 언급하면 불이익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수 접어줌으로써 뭔가 명분을 취득하게 됐어. 이렇게 이해를 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신문들에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지 않은 것도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한동훈과 윤석열의 어떤 권력 싸움이랄지 공천 싸움이랄지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좀 표피적인 거고 사실 그 안에는 김건희가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추문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그건 여부거든요. 근데 그 진실에 관한 이야기까지 쑥 들어가야 돼. 그게 언론인데 지금 한국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이 하는 거는 그냥 이 사람들끼리 여권 내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싸움 근데 그 싸움의 원인에 관해서는 그 본질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한 채 왜냐하면 이야기하면 그게 가장 불충한 태도니까 뭐 이런 식이라서 이게 참 정치 기사나 이 언론이 하는 역할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감춰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번 사안은 딱 한 줄로 요약하면 김건희 건드리면 죽는다. 이 메시지 이상의 더 강력한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